네, 이슈투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사흘 만에 강세였는데요.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유럽에서의 정책적인 호재를 기다리는 하루였습니다. 결과 좀 예상대로 좋게 나왔고, 이제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외부 변수보다는 또 내부 쪽에 좀 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금통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 날인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코스피 지수가 19거래일 만에 195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56% 급등한 1950.03을 기록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최근 유럽 안정화기구에 대한 그 독일 헌재의 판결과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 상황에 미뤄볼 때 좀 상승폭이 좀 컸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그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여기 프로그램 역시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일단 금통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종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가 또 경제 전망 또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역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7월 금리 인하 당시 경기 부양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인하의 좀 가능성에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은금통위가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에서의 그 기준금리 결정은 0.25%포인트 인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23일 2.98%로 그 기준금리와 역전된 뒤 계속 2%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기준금리와 그 채권금리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또한 한은이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돌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장에 좀 상당히 변동성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좀 최근에는 무난히 좀 만기일 좀 지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달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데 모아집니다. 이번 동시만기일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3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될 가능성인데요. 매수 차익 잔고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통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살 때 쌓이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달 초부터 프로그램 매매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계 매수 차익 잔고는 7월 말 2조 1,853억 원에서 지난달 7일에는 2조 9,802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이 물량에 대해 그 만기 연장을 택하면 프로그램 매물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기 청산을 시도하게 되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그 매수 차익 잔고 규모가 크긴 하지만 프로그램 그 차익 거래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의 흐름을 좀 고려를 할 때 외국인들의 그 노홀오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의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최근 상당 부분 청산된 점도 동시 만기일 그 매물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국가 지자체는 프로그램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5,973억 원어치의 그 물량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대체적인 시각을 보면 무난한 만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워낙에 예상과 좀 다르게 나간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변수가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미국 FOMC의 결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정도의 좀 시각 나오고 있나요? 네, 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그 미국의 그 3차 양적 완화 시행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3일까지 이 문제를 논의한 뒤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그 미국 양적 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집행이 된다면 국내 증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제는 제3차 양적 완화 시행이 무산될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인데요. 증권 전문가들은 시행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세는 양적 완화 기대감보다는 유럽발 안도감이 컸고 또 향후 양적 완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탄탄한 만큼 이번에 양적 완화가 시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충격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짜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최근에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볼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온 종목들의 상승세가 대체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수주 기대감이 3.4%가 올랐고요. 또 한진해운의 경우는 3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의 4%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풍산도 4분기 방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에 따라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유효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최근에는 정치인 테마주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링네트가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가격 제한법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파트론의 경우는 3분기 또 최대 실적 경신 전망에 이어서 6.3%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실적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대목인데요. 안철수 원장의 대권 출마 시사 발언으로 앞으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15개의 종목에 대해서 초단기 시세 조정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는데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제 대형주도 상당히 강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랠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형주 가운데서도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좀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볼 종목의 좀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참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들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또 시장에 적용을 시켜서 오늘 장을 견뎌내야 되는지 같이 잠시 후에 또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